여권 쪽에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가 여전히 명예당원 1호고요. 손절도 못했고요. 네. 그냥 바로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 대선 주자를 뽑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마땅한 후보가 없어 보이잖아요, 저쪽에. 그리고 마땅한 후보를 찾더라도 구도상 이길 수가 없는 선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선에 나오는 이유는 자기 이제 말하자면 지금 국면에서 5월 4일 정도까지 경선을 끝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한 달 정도가 말하자면 대선 후보 한 달 살이 같은 그러니까 주목을 끌기 위한 경쟁이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보수 진영에 있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당권을 누가 갖느냐죠. 그러니까 당권을 누가 갖느냐고 그 당권을 갖는다는 건 다음 이제 말하자면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 구도에서 대선을 바라보면 대선을 이길 가능성은 사실 희박해 보이잖아요. 근데 대선 후보가 예를 들어서 대선 패배 이후에 책임을 지고 은퇴할 사람이 아니라 계속 정치를 할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 후보들이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거의 핵심은 당권을 가질 사람 지금 김나윤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권을 가질 사람이 예를 들면 민은 후보가 곧 윤석열이 민은 후보가 될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짠물 경선에서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선을 무난하게 지고 그 다음에 나가는 이런 그림으로 지금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아무리 해도 박빙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패배를 감수하고 정치적 인생을 걸 사람이 누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100% 동의하고 김한 기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나경원이 윤석열을 만나러 간 거는 만나러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향후 당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거고 오늘 윤상현 의원이 재미난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윤석열 신당을 뭐 만들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자기가 뭐 그런 것까진 필요 없다. 아니 무슨 윤석열 신당이야. 그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선거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 요소를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도, 인물, 바람 이건데 구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인물도 없고 바람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선은 불가능한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돼?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기 위해서 당대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윤석열이 지지하면 될까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착각이 되는 거냐? 지금 윤석열 때문에 중도가 70% 이상이 돌아섰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 당원들 내부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치를 떠는 당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저라고 친한 국힘 뭐 제 친구들도 골수 국힘들 많아요.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 근데 이제 손절 각이다. 걔들은 이제 윤석열 뭐 얘기도 끝나지 그러니까 그 비공개 요청에서 김기현 의원이 했다는 말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족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10년 후 선거를 준비해야 된다.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다 경험한 상황이지만 탄핵을 당하거나 극단적인 패배를 당하기 시작하면 그게 한 번의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요. 그러니까 당이 어쨌든 민주당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바닥을 디뎌야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그 바닥을 디딜 수 있는 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회 경선을 하고 뭐 전국 단위 선거를 하는 거에서 당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조직을 누가 갖느냐가 결국엔 당의 권력을 잡는 건데 결국엔 이제 국민의힘은 그 싸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뭐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지금 구도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가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 탄핵의 강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그거를 돌파했던 건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있어 보였던 게 커요. 세대적으로나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구도도 아닌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이게 본인들끼리는 엄청나게 비장하게 무슨 대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권 투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코앞은 이제 대선인데 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당권 보고 있는 거고 사실 간단한 국민 상식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거 윤석열 손절하고 당연히 당을 좀 추스르고 상식과 합리를 갖춘 공당이 되려면 당연히 윤석열 손절과 내란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할 텐데.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아니 제가 오늘 말이 좀 거친데 예. 뭐 예전에 지금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예. 옛날 교수 시절에 막말 김준혁의 모습인지는 아, 잘 모르겠으나 예, 그런데 예.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예. 같이 생활을 해보잖아요. 네네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요. 음. 그리고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네.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품격도 없어요. 아니 반헌법적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이 국민의힘이 올해 안에 사라질 거다. 예. 그리고 모든 자산도 함께 다 사라질 거다. 어. 제가 이번에 그 헌법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해산 위원 정당이 돼서 해산되게 네, 되잖아요. 그럼 모든 재산이 네. 어떻게 됩니까? 국가 기속입니다. 그렇죠. 예, 국가 기속이 되고 오늘 뭐 이따가도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윤석열의 대선 때 거짓말했던 거 선거법 위반 네. 이야기 다 했죠.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공표. 네. 이거 100%입니다. 예. 자기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부터 시작해서 코미디지. 네. 그리고 자기 장모 절대 사기친 적도 없고 오히려 손해 봤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오히려 피해자다 등등의 이야기들 이거 다 거짓말들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고발할 겁니다. 민주당이 예. 고발할 거면 이거 이제 다시 이제 재판 시작되죠. 그럼 판사가 이거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 선거법 위반이지. 인정하면 선거법 위반으로다가 대선 무효화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때 했던 대선 비용 30억. 예. 다 토해내야죠.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으로 430억 토해내야 되고 위원 정당이 돼서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재산 다 국가 귀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 안 해. 왜 그러냐? 야, 걔들이 그거 하겠어? 설마 하겠어. 설마 하겠어? 이 후한무치한 인간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잘못에 대해서 일제 반성도 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냥 다 뭉개고 넘어갈 거다. 검찰이 그러고 신경 안 쓸 거다. 판사다 우리 편이다. 법을 한 번도 존중해 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거든. 근데 이번에 윤석열 파면을 통해서 법대로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너네들 법을 갖다 망가뜨린 국민의힘 법으로 망한다.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사실상 이제 내란의 공범으로 인식하는 대다수 국민의 이 관점과 시각이라면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대다수가 동의하실 거예요. 실제 법대로 하는 것이고 실제 뭐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공당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있는 그대로 처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개헌 얘기 있잖아요. 예.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개헌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네네. 쉽게 풀어주세요. 일단 제가 어제 아시는 한도 안에서. 네. 제가 어제 사실 제가 그 수원에 네네. 용주사라고 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2교구 본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시 반에 가서 주지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5시에 나왔어요. 2시간 반을. 예. 뭐 이렇게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 또 그 용주사 주지 스님이 윤석열 파면 날짜를 4월 4일을 맞추신 분이거든요. 제가 갔을 때 그 전에 한번 갔는데 윤석열 이 파면 선고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4월 4일 날이 될 거야. 그래서 무슨 뭐 웬 4월 4일 그랬는데 4월 4일로 얘기하셔서 이제 어떻게 뭐 그런 날을 맞추셨습니까?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핸드폰을 열었더니 개헌 얘기가 난리가 난 거야. 네. 난리가 나서 제가 이제 뭐 의장실로도 연락해 보고 또 다른 사람도 연락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개헌은 여기 올라왔네. 예. 개헌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원할 때 하면 됩니다. 지금 국민은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를 우선 원합니다. 저는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렸죠.
이 올리면서 이제 의원 단톡방에도 저걸 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개헌은 국민이 원할 때 하는 거고. 예. 한데 이제 우원식 의장님은 뭐 본인 말대로 그 다른 사람들이 좀 오해해서 뭐 수박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진정성 있게 역대 국회의장들이 늘 개헌 이야기 했었고 그 전에도 개헌 이야기 했었고 또 뭐 이재명 대표님도 그 전에 개헌 할 필요 있다 이런 얘기 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이 적절하다고 좀 판단하셔서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가 먼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근데 네. 제가 또 그 저희 선임 비서관이 변호사여서 예. 관련해서 바로 좀 확인을 좀 했더니 사실은 국민투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네.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이 국민투표가 몇 퍼센트가 돼야지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투표는 예. 50% 이상 투표를 해야지 예. 그래야지 국민투표가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인가요? 반입니다. 50, 예, 50. 예,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자 대선이랑 같이 한단 말입니다. 대선을 하게 되면 보통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이제 사전 투표를 하는데 이 사전 투표가 40% 가까이 돼요. 근데 전체 대선의 투표율이 70%입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를 40%를 하게 됐을 때 나머지 30% 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 30%가 들어가서 국민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50%가 일단 뭐 그것을 인용하든 뭐 인용하지 않든 그러니까 이 국민 투표에서 개헌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50%가 투표를 해야지 성립이 되는데 예. 사전 투표를 이미 40% 가까이 한 상태라고 한다면 국민 투표 자체가 50%를 국민이 할 수 없는 게 구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립된다는 말씀이시죠. 불성립되는 거지.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이 이 얘기를 꺼냈거든 오늘 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오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원식 의장님의 말씀이 이제 진정성은 인정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왜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뭐 문제 제기를 심하게 했냐면은 예. 제 판단으로는 소위 말해서 반명이라고 불리우는 예. 그 뭐 김동연 지사라든가 김두관 전 경남 의원님 혹은 또 뭐 친문이라고 불리는 뭐 김경수 지사 좀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분들이 다 이 소위 말해서 분권형 또 개헌. 이거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해버렸거든. 박광훈, 전해철 뭐 다 이제 나오신 거죠. 우원식 의장이 이 사람들하고 이것도 짬짬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예. 라고 하는 오해를 예.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우원식 의장이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예. 진정성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거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우리 합니다. 김한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개헌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거의 추상을 구체화하면 다 생각이 달라요. 예를 들면 권력과 권력 분점을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고 의회 구조를 바꾸는 개혁과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지역구 문제나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번 기회에 체제 대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누룽지가 맛있는 건 다 알죠. 근데 누룽지를 하려면 먼저 가열을 하고 뜸을 들이고 김을 빼고 밥을 푸고 그 다음에 물을 붓고 다시 끓여야 누룽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우원식 의장님이 누룽지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간 과정을 밟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내란이 아직 다 처벌이 안 된 거잖아. 이제 겨우 윤석열 파면 정도 한 건데 그럼 이거를 더 불을 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하는 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개헌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사실 이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데까지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처럼 사실 이 개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타이밍에서 우리가 12월 3일 날 개헌을 해제할 때 봤던 우원식 의장의 어떤 진중함, 사리분별, 판단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일 텐데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누구도 좀 선뜻 동의하기 힘든 시점과 방법으로 제안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일요일에 그 발표를 하실 때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은 헌법 탓이 아니다. 윤석열이란 인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실제 명시를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읽어보니까 이런 비상계엄 같은 일이 안 생기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그 모순적인 부분이 아마 많은 시민분들의 좀 분노를 샀던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내란 세력에 사실상 동조한 국민의힘과 같은 테이블에서 민주당이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라. 이것도 또 공분을 산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017년에 우원식 의원 개인 발언이 또 화제가 됐는데 대선을 코앞에 둔 개헌은 민주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주장이다. 이런 게 이제 다 분노를 일으켰는데 역사 청산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내란 잔존 세력을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다 청산해야만 그 내란의 종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심지어 구속시켜놨다가 구속 취소가 된 상황에서 심지어 뭐 우리 친일 청산 못했죠. 군부 쿠데타 이후에 군부 독재도 청산 못했고 이제 내란 잔재까지 왔는데 이거를 청산을 못하고 개헌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 내란 문제, 개헌 문제, 네네네. 개헌 문제 관련된 이제 논쟁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 안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분명히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실제 반헌법적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의 이 파면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반대한 것이고 예. 그것이 당시 헌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반헌법적이지. 반헌법적 정당은 해산되어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만약에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법무부로 하여금 위헌 정당 신청을 하게 할 거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관되게 이야기한 그 위헌 정당하고 같이 50대 50의 테이블 안에서 개헌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실제로 존재한 것이죠. 저도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 제가 또 여기서 얘기했지만 저 국민의힘 위원정당 네. 내가 제일 선두에 나가서 없애버리겠다 제가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개헌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상당히 더 설득력을 얻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포인트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게 본래 취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님의 이런 발언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 제도다라고 하는 느낌과 그래서 분권형의 어떤 그 개헌을 하겠다. 네. 그리고 국무총리 추천과 관련해서 국회의 어떤 의견을 상당히 강조하는 여러 가지 모습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많은 당원들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한 450만 명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당인 수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 봐서는 아니 여태까지 자기들이 할 때는 다 지금 이 헌법 갖고 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려고 하니까 이재명 권한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이제 격분을 한 거죠. 지금까지 이재명 이 대표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그 많은 고통을 줬는데 그런데 이제
다 고법에서도 무죄 나고 윤석열 파면되고 새로운 대선 정국이 왔더니 이재명 대통령 되려고 하니까 이재명한테 권한 다 뺏어버리고 식물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개혁을 갖다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개혁 반대 세력들 아니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귀납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당원들의 분노가 이제 커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원식 의장님이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고 한 건 전혀 아니시다. 예. 그러니까 저도 우원식 의장 뭐 국회의장으로서의 롤이 있는 거니까 국회의장의 역할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개헌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전략에서 놓고 보면 두 가지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노감에 버튼이 눌린 건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 어차피 어대명인데 구도를 흔들어야 내가 좀 승산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본인의 지지율보다 개헌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을 주장해서 이 구도를 좀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어떤 반감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더 크다고 보는데, 지금 결국 국민의힘이 개헌을 탈출 전략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런 발언을 했고, 오늘 개헌 얘기만 2배가 됐죠. 네네. 그거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거는 국민의힘 저 내란에 동조한 최소한 방조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적인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정당이 탈출 전략으로 쓰고 있는 건데, 개헌은 지금 현실적으로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왜 저기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반감, 이게 이제 같이 작동하고 있는 구도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비난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사실 이제 뭐 개헌은 이미 국회에서 수도 없이 논의를 해서 지금 안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은 다 마련되어 있는 건데, 타이밍과 전술적 측면에서 이제 막 파면을 시켰는데 왜 지금 개헌 얘기를 하냐, 네. 이 지점에서 어떤 그 반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제 이렇게 급하게 한 것이 국민투표법 있잖아요. 그 재외국민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사전투표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급하게 역산을 했겠죠. 예, 이제 계산해서 또 법 개정을 좀 하려고 이제 했던 거였는데,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거고, 그리고 실제로다가 이런 개헌이 진행되면 선관위에서, 제가 이제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제 종합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선관위까지 이제 다 이렇게 연결해서 좀 상황 파악을 했더라고요.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일 안에 대선에서 투표할 때 네. 이걸 개헌 투표를 할 수 현실적으로, 물리적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니까 네. 저는 어쨌든 이 개헌과 관련해서, 개헌은 이재명 대표님도 말씀하잖아요. 개헌 필요하다. 개헌 필요하고 5.18 정신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이고, 네. 노량진 정신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을 더 하지 못하게 그 부분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넣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년 중임제 관련된 내용도 이제 넣고 여러 가지 넣으면 좋을 수 있는데, 네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일관되게 이야기하지만 내란 종식. 그렇죠. 지금 이 내란범들 보십시오. 한덕수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8명 수석들 사표 냈는데 반려해야 하잖아. 상상이 안 가는 일이야.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들한테 증거인멸 하라고 좀 하는 것이고, 그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다 작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말입니다. 공기업들 인사, 지금 이 사장단 부사장단 인사가 다 대통령실에 가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올라갔는데, 아니 아직도 대통령실이 인사와 관련해서 그 수석들 비서실장이 이거 하느냐마냐 이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그렇죠. 지금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파면돼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들이 인사권을 갖고 흔들고 있다는 게 있을 수 없는지, 이런 것부터 종식하고,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열심히 대선해서 전국 교체한 이후에 새로운 정권에서 다 국민적 합의 모으고, 또 지금까지 뭐 또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던 사람들, 그래 그들의 의견도 또 이렇게 좀 포용해 주면서 예.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지. 지금 근데 반 이재명을 내세웠던 사람들, 뭐 또 사실은 뭐 저하고 경선했기 때문에 제가 박강원 전 의원에 대해서 내가 또 이야기하기는 그러네요, 그렇긴 또. 하지만 네네네네. 또 저하고 경선했던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네. 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그렇죠.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본질은 내란 청산 그럼요. 이 최우선의 목적이고 우리가 한 번도 청산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강조를 해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진보당이 성명서를 냈죠. 네, 어제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이 개헌 좋다 받아들이게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어제 뭐 그 민주당 당원만이 아니라 일반 예. 민주 시민들한테도 소위 말해서 비세 혁명을 일으킨 예. 많은 2030 세대들한테도 진보당도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가 공식적으로 성명서 내서 어제 우리가 좀 약간의 그 민주 시민들의 열망을 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네네. 내란 종식이 우선이고 예. 그리고 민주 정권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 이후에 국민들의 뜻 받아들여서 개헌하겠다.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네. 우리가 좀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본인들이 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새로운 또 그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이런 게 필요하다. 네. 이것을 우리가 또 잘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불순한 의도로서 이 개헌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네. 민주당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국민의힘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다른 일부 다른 세력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개헌 논의를 좀 뒤로 미루는 것이 예. 더 합당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